전검왕 4화. 전백이는 남의 마당에 오줌 누다 들킨 사람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잠시 후 선실과 이어진 계단에서 승려가 축 늘어진 어깨로 걸어 나왔다. 어떻게 되었어요? 정파 쪽 여자가 물었다. 날 붙이는커녕 부직갱이도 없소. 전백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정말을 막론하고 모두 흑도산을 향했다. 7명의 생존자들 중 가장 늦게 정신을 차렸으면서도 유일하게 무기를 손에 넣은 자, 더불어 거짓말이 분명해 보이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이유로 백척간두의 대치로부터도 한 걸음 벗어나 있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한 손으로는 호리병을 꺼내 홀짝이고 다른 손으로는 심리경을 뽑아 눈에 붙이고는 바다를 쫙 훑고 있었다. 전백이는 저 이상한 놈의 허리춤에 꽂혀있는 도끼를 빼앗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저놈의 도끼만 있으면 배를 통째로 접수할 수 있을 터인데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확 까고 왼손으로 도끼를 뽑은 다음 바다에 쳐넣어버리면 될 것도 같은데. 그때 승려가 한 발을 슬그머니 벌려놓았다. 유일한 무기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은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 마구니 놈아. 빌어먹을 죽놈 눈치는 빨라가지고. 승려의 견제를 알아차린 전백이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단도만 있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쓰러뜨리는 건데 그랬다. 한편 오른쪽 바다를 모두 살핀 흑도사는 갑판을 쫄래쫄래 가로질러 왼쪽 바다를 살피기 시작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호리병의 술을 홀짝이면서 전백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심리경에 있으면 백리 밖까지 살필 수 있다고 들었다. 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바다를 전혀 모르는군. 뭐? 수면에서 보는 시야는 한계가 있어. 수평선이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리에 불과하지. 홍목이 서양인들은 우리가 딛고 사는 세계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 무식한 홍목이 놈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지만 수평선이 오리 밖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왜인지 모르지만 반장이 높아질 때마다 10리 정도씩 늘어나는데 우리는 배 위에 있으니 15리 정도를 보는 게 고작이야. 더 먼 곳을 보려면 돛대 위에 올라가야 하지. 그 돛대는 지금 밑동이 부러진 채로 갑판의 양쪽 난간에 척 걸쳐져 있었다. 전백이가 다시 물었다. 너의 말대로 15리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거리다. 한데 어찌하여 심리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건가? 모자란 놈 같으니라고. 아무렴 있으니까 그냥 쓸까? 흑도사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대답해줘야 하나 싶어 살짝 짜증이 났다. 하지만 꾹 참았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조금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 참아야 하지 않겠나. 배나 육지를 찾는 거라면 육안으로도 보이겠지. 하지만 더 작고 파도에 떠다니는 것들이라면 심리경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어? 그래서 뭘 찾는다는 거야? 배의 잔해.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지난밤의 전투에 동원된 배는 정파와 마교를 통틀어 수백 척에 육박했다. 치열했던 전투와 불벼락처럼 쏟아지던 유성우를 생각하면 지금쯤 주변 바다가 온통 배의 잔해로 가득해야 했다. 만약 심리경에 다른 배들의 잔해가 포착된다면 최소한 산동 반도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는 이 괴상한 기상현상의 원인만 찾아내면 된다. 한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했다. 전백이가 흑도산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갑판 조각이라도 보여? 귓구멍에 역청 박았어?
안 보인다고 몇 번을 말해! 흑도산의 버럭질에 전배기는 자라목이 되고 말았다. 내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놓고야 말리라. 해가 지자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낮에 느꼈던 칼바람은 비교도 할 수 없을 혹한이었다. 기온은 점점 내려가더니 밤이 한참 깊어질 무렵에는 코털에 얼음 알갱이들이 주렁주렁 달렸다. 흔히 내공을 익힌 무인은 한서가 불침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추위나 더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갑자 이상의 공력을 지닌 인류 고수들 얘기였다. 사실 인류 고수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혹한에서는 견딜 재간이 없을 것 같았다. 하물며 공력이 약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추위가 심해질수록 무공의 고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마교 쪽의 여자였다. 몸 구석구석 격전의 흔적이 역력한 다른 마교도들과 달리 옷차림이 비교적 깨끗한 여자는 몸을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급기야 밤이 깊어져서는 이까지 딱딱 부딪히며 연신 기침을 해댔다. 그녀가 시선을 끌면서 흑도사는 한 가지 사실을 간파했다. 우선 그녀의 앞에는 마교도들 중 가장 강한 것으로 짐작되는 전배기가 버티고 앉았다. 다시 그녀의 오른쪽에는 꼽추가, 왼쪽에는 뱀 문신이 인상적인 대머리 흉한이 차지하고 앉았다. 한마디로 말해 3명의 마교도가 여자 하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 비범한 내력을 지닌 여자가 틀림없었다. 교주의 애첩 좀 되나? 그때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파르르 떨리는 동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렸다. 저건 공포다.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닌 미지의 무엇인가에 대한 공포. 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순간 머릿속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 밤 누군가 죽어요. 전음 인밀이다. 흔히 전음이라 불리며 무리민들이 원하는 대상에게만 말을 전달할 때 펼치는 공부. 하지만 전음은 내공이 1갑자 이상은 되어야만 펼칠 수 있다. 보아하니 그 정도로 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일까? 그나저나 목소리가 참 좋군. 흑도사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당신만이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데 뭔 딴소리. 그때 전배기가 여자에게 말했다. 심장을 내 등에 붙여라. 괜찮아요. 지금은 내외할 때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여자는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전배기의 등허리를 꼭 껴안았다. 아무리 마교도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가 남자를 껴안다니 이는 강상의 돌을 짓밟는 해괴망측한 짓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지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맞는 밤추위는 그토록 지독했다. 반면 정파 쪽의 승려와 여자는 일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빠져나가는 체온을 차단하기 위해 옷깃을 여미고 목을 자라처럼 움츠렀을 망정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눈으로 마교도들을 노려보았다. 특히 여자가 그랬다. 눈을 쪽째고 상대를 노려보는 양이 칼만 있다면 금방이라도 다져버릴 기세였다. 못되게 생겼다. 사람들이 추위와 싸우는 사이 흑도사는 틈만 나면 밤하늘을 살폈다. 낮에는 볼 수 없던 별자리를 통해 여기가 어디쯤인지 범선이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대저 먼 바다를 여행하는 뱃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 그중 북쪽 하늘에 떠있는 7개의 별 북두성은 어디서나 볼 수 있기에 길잡이 별이라고도 부른다.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북두성이 보이질 않았다. 심지어 달도 보이지 않았다. 환장하겠구만. 어미타불,
뭐가 보이시는지. 승려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구름. 흑도사는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들 미리 잠을 자두라고. 아무래도 자정 무렵에 힘쓸 일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이외까? 태풍이 올 것 같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창백해졌다. 지금의 혹한만으로도 뼛속이 시릴 지경인데 태풍이 온다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안 그래도 배가 반쯤 부서져 위태위태한데 태풍까지 불어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거나 말거나 흑도사는 갑판에 널브러진 돛조가리를 보더니 이불로 쓰면 딱이군 이라는 말과 도폭에 연결된 아딧줄들을 도끼로 딱딱 끊었다. 이어 정파인들과 마교도들이 대치한 한가운데 촥 펼치고는 가장자리에 누웠다. 마지막으로 끄트머리를 손으로 잡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너 바퀴를 도르르 구르자 순식간에 누에고치가 되었다. 그 상태에서 태연하게 중얼거렸다. 돛은 역시 두툼한 황포지. 사람들은 뜨악했다. 무슨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다 있나? 누가 자신을 죽이고 칼과 도끼를 탈취하려 들면 어쩌려고? 하지만 흑도사는 걱정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면 무기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다른 쪽에서 마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때 투닥거리는 소리에 도폭을 찢고 나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면 된다. 하지만 그걸 알기에 서로가 섣불리 공격을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이 누운 곳은 폭풍의 중심에 있는 무풍지대와도 같았다. 그래도 조금은 깨름칙한 마음이 있는지라 흑도사는 한마디 날려두었다. 다들 행동을 옮길 땐 신중하라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나도 끝장을 볼 생각이니까. 끝장? 참 좋은 말이지. 제3장 태풍과 싸우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졌다. 바다에서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 범선을 덮쳤다. 범선은 미친 듯이 너를 뛰었다. 어디가 부러지고 빠졌는지 아까부터 계속 비명도 질러댔다. 성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어이 사투를 벌인다. 피 속에 녹아 흐르는 강렬한 생존의 욕구 때문에. 오른쪽 당겨! 흑도산이 고함을 질렀다. 범선엔 원래 한 개의 주돛과 두 개의 보조돛이 있었다. 섬 위에 있던 보조돛은 정마대전이 한창이던 그날 밤 유성에 맞고 터져나가 버렸다. 중앙의 주돛은 이튿날 아침 밑동이 부러져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선수의 보조돛 하나에 5명이 달라붙어 반 시즌째 씨름을 하는 중이었다. 보조돛에 연결된 아딧줄은 모두 6개. 승려가 그중 2개를 잡았고 정파 쪽의 여자가 하나를 잡았다. 그 외 마교 쪽의 꼽추, 대머리 뱀문신, 여자가 각각 하나씩의 밧줄을 잡아당기는 중이었다. 왼쪽 당겨! 흑도사는 폭풍이 불어오는 쪽 난간에 올라서서 파도를 살피는 한편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 키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선수의 보조돛은 그나마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바람을 물삼고 돛을 키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반 시즌 전에 돛의 위력을 한번 경험했다. 일다경 전 흑도산이 그렇게 밧줄을 잡아당기라고 고함쳐도 저 빌어먹을 종자들은 팽팽하게 대치한 채 꼼짝을 하지 않았다. 다들 이대로 죽을 거야? 저 마구니 놈이 뒤에서 암습을 할 줄 어찌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다. 이 죽놈아, 듣자니 마구니들은 남녀가 한데 뒤섞여 음탕한 짓을 즐기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지. 추악한 것들, 부러우냐?
악방 복례라. 모지놈 곁에 있다가 나까지 벼락을 맞을까 두렵구나. 천지신명이시여, 마구니는 이 몸이 아니라 저놈이올시다. 잘 겨냥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놈이 아무리 부처 똥구멍에 대고 연부를 웬다 한들 귓등으로나 들릴 소냐. 그 전에 마신의 진노가 천둥이 되어 네 놈의 정수리에 떨어질 것이니라. 천둥이 아니라 벼락이다. 이 무식한 마구니야. 이름은 쓸 줄 아느냐? 닥쳐! 너나 닥쳐라! 둘 다 닥쳐! 마지막 천둥 같은 대가일성은 흑도산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순간 정말로 천둥벼락이 치며 큰 파도가 배를 때렸다. 선수가 뒤집어질 것처럼 솟구쳤다. 사람들은 무얼 어찌해볼 틈도 없이 선미 쪽으로 와르르 굴러가 하나로 뒤섞여 버렸다. 다시 선수가 떨어지며 수면을 때리자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이번엔 선미가 솟구쳤다. 사람들은 또다시 선수 쪽으로 와르르 굴러가 개밥처럼 섞여버렸다. 그러곤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붙들었더니 그게 바로 선수 보조도체 아딧줄이었다. 그때부터 흑도산에 본격적인 명령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얼떨결에 따르기 시작했다. 바다에 안 빠지려면 뭐라도 잡고 있어야 했으니까. 왼쪽 당겨! 지금 당기고 있어요! 정파 쪽 여자가 외쳤다. 턱도 없어! 배가 기울어지잖아! 꼼짝도 않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당겨! 죽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당겨! 아미타불, 차라리 돛을 내리는 게 어떻소? 저 죽놈이 돌았나. 아가리 닥쳐! 돛이 없으면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측면을 때린 파도에 배가 기울어졌을 때 직각을 이루는 방향에서 또 한 번 파도가 부딪혀오면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삼각파도다. 해서 파도가 부딪혀오는 시간을 계산해 바람을 반대 방향으로 타면서 배를 비틀어야 한다. 약간의 오차만 발생해도 배는 침몰해버리고 사람들은 수장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저 무식한 육지놈들에게 언제 일일이 설명해주고 있겠나. 왼쪽에 한 명 더 붙어! 지금 왼쪽 밧줄 3개는 승려와 정파 쪽 여자가 맡고 있었다. 여기에 한 명이 더 붙으라 함은 마교 쪽의 누군가가 정파 쪽으로 가란 뜻이다. 여태 밧줄을 잡고 돛을 조종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적 알을 철저히 나누고 대치했다. 언제 어떻게 기습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데 아무런 방책도 없이 적 진영에 들어가라고. 턱도 없는 소리다. 전백이! 네가 들어가!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라! 그럼 그냥 죽든지! 내 경험으로 미루어 풍랑이 일 때는 무언가를 붙잡고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괜히 살겠답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파도에 쓸려가 버리는 머저리를 한두 명 본 게 아니란 말이지. 너도 위험하게 거기 서서 쓸데없이 꾀꾀거리지 말고 이리로 와서 아무거나 붙잡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유성우가 저놈의 머리통부터 갈겼어야 하는 건데. 흑도산에게서 평소보다 거친 말이 연거푸 나왔지만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다들 흥분한 탓이다. 성난 바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귀청을 찢어대는 천둥번개에 피가 빠르게 도는 것이다. 그때 왼쪽으로부터 큰 파도가 밀려왔다. 흑도산의 입에서 일갈이 터져나왔다. 모두 오른쪽으로 붙어! 모두 오른쪽으로 붙으라 함은 정파 쪽의 승리와 여자에게 마교 쪽의 진영 쪽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였다. 당연히 선뜻 움직일 리 없었다. 대사님, 어떡해요? 정파 쪽 여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어찌 마구니들과 섞이겠소? 그러다 배가 침몰하면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믿는 구석이 부처였던 것이다. 정파 쪽 여자의 얼굴이 오만상으로 찌푸려졌다. 그래, 다 죽자 죽어! 흑도산이 말을 씹어 뱉었다. 그때 거대한 파도가
측면을 때려왔다. 배가 크게 요동치며 오른쪽으로 쓰러질 듯 기울었다. 정파 쪽 승려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도를 타고 갑판을 쭈르르 미끄러졌다. 파도와 함께 건너편 파도로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다. 승려와 여자는 발작적으로 손을 뻗어 밧줄을 덥석 잡았다. 마교 쪽 밧줄이었다. 결연한 의지가 무색하게도 정파와 마교는 하나로 뒤섞여 버렸다. 돛이 방향을 틀고 바람을 잔뜩 품었다. 선수를 시작으로 배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겨우 쓰러지는 걸 면했다. 이후로도 파도는 쉬지 않고 부딪혀왔다. 흑도산의 명령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오른쪽 당겨! 왼쪽 당겨!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당기라고 이 병신들아!